DSR 3단계 시행 계획을 발표했죠. 작년부터 예고돼 있었던 건데 2단계 시행 이후 7월 1일부로 시행하기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에 따른 시장 여파랑 하반기 때 어떻게 될지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히 유예나 철회는 없을 것 같아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겠다. 다만 신용대출은 잔액이 1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스트레스 금리 부과하겠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줬고요. 이 DSR 3단계라는 게 뭐냐면 대출 규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작년에 DSR 2단계를 진라면 순한 맛이라고 표현한다면 이 3단계는 매운맛이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보통 집은 대출 껴가지고 사는데 집 사기 더 힘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스트레스 금리가 뭐냐면 원래 지금 대출이 4%라고 한다면 내가 4%에 해당되는 금리를 내야 되잖아요.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5.5%로 반영을 합니다. 대출금 계산을 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4%에 해당되는 만큼 대출금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5.5%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4%대는 뭐 5억을 받을 수 있었던 거를 5.5%로 계산하게 되면 뭐 4억 5천 이 정도로 떨어지게 됩니다. 물론 실제로는 이자는 4%에 해당되는 만큼 내는 거예요. 다만 계산할 때 대출금 계산할 때 만 1.5%를 계산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은행에서 돈을 덜 빌려주려고 이런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게 되는 겁니다. 원래 올해 초까지만 해도 가계대출이 마이너스로 접어들었거든요. 전 금융권 포함해서. 그러니까 그냥 1금융권도 줄어들었었고 2금융권도 줄어들었어요. 주담대 빼고 기존 대출, 기타 대출도 줄어들어서 가계대출 총량에 있어서 감소하는 형태를 띄었는데 2월부터 급격하게 늘어요. 그리고 4월 되니까 아예 폭증해버립니다. 4.8조 원, 기존 대비 4.8조 원이 늘어났거든요. 이 흐름을 보면 그러니까 1월달 작년 12월 3일날 계엄 터지고 12월 말에는 무안공항에서도 사건이 있었죠. 사고가 있었죠.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침체가 되니까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주저하게 되는 거고 특히 계엄이 컸었죠. 이거 앞으로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싶어가지고 대출이 감소한 걸로 보이고요. 원래 1월부터는 은행에서 대출금 규제가 리셋되기 때문에 연초부터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근데 이때는 예외였어요. 그런 시장 분위기 때문에. 그리고 4월, 3월 말에 탄핵됐죠. 그래서 전국 안정화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다시 투자를 해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기존에 안 받고 그냥 관망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대출을 받기 시작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격하게 폭증한 걸로 보이고요. 다만 주담대는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어요. 뭐 대출 량 자체가 줄어들 수는 있었어도 매월 계속 주담대를 받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시장이 어떻든지 간에. 근데 4월부터 해가지고 원래 늘어났던 폭보다는 훨씬 늘어났죠. 1.1조 원이 늘어났으니까. 그러니까 탄핵 이후에 전국 안정화에 배팅한 것 같습니다. 이때다 싶어 사람들이 많이 들어온 거고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걸로 봤거든요. 저는 5월, 6월, 7월 해가지고 그 어떤 영향이 없다라고 한다면 근데 DSR 3단계가 시행이 되죠. 그게 변수가 됐습니다. 정부에서는 스트레스 1.5% 부과하고 지방에는 0.75% 적용한다고 하거든요. 기존에는 주담대랑 신용대출 1금융권에서는 이 두 개만 제한을 했었고 2금융권은 주담대만 제한을 했었는데 3단계에 좀 변화가 일어나는 거는 2금융권도 이제 신용대출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타 대출까지 해가지고 모두 다 규제 범위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0.75%였는데 2배 높여가지고 1.15%로 됐고요. 지방은 여전히 0.75%입니다. 그러니까 대출 받으실 분들은 7월 1일 이전에 받으셔야 돼요. 지방은 상관없어요. 어차피 똑같으니까. 수도권에서 집 사시려고 하는 분들은 이 0.75%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대출금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살 거면 굳이 7월 이후에 대출 규제 맞으면서 살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이 여파로 지금 오픈런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기존에 5천만원 소득이었던 분들이 3억 4천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 2단계 때는 이제 뭐 2.97억, 3.13억 정도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3단계 시행되게 되면 2.87억, 2.97억으로 각각 1,000만원에서 2천만원 정도 덜 받게 되거든요. 지방은 영향이 없어요. 왜냐면 0.75%로 똑같으니까 그냥 2단계든 3단계든 똑같습니다. 그럼 소득 1억 받으시는 분들은 기존에 6.8억까지 받을 수 있었던 거를 2단계 때 5.94억이었다면 지금은 5.74억으로 2천만원 줄어들게 되고요. 많게는 6.2에서 5.9니까 3천만원까지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역시 지방은 똑같고요.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집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다 피해를 보는 거예요. 적게는 1,000만원에서 3천만원 그 이상까지도 이제 대출을 덜 받게 되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집 살 거면 굳이 7월달까지 기다려가면서까지 대출 규제 한번 맞고 대출을 받을 필요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7월 전에 빨리 받자라고 해가지고 오픈런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용대출의 경우는 1억 이상만 규제 범위에 들어간다고 했었죠. 여기는 영향도가 좀 미미합니다. 기존에 1.6억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2단계
2단계 때 1.52억, 3단계 때는 1.48억으로 한 400만원 정도 덜 받게 되고요. 그리고 1.54억이었다면 1.51억, 한 300만원 정도 손해를 보게 됩니다. 어쨌든 영향이 미미하긴 하나 신용대출도 덜 일으킬 수 있게 되고요. 그럼 수도권과 지방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수도권은 1.5%로 늘어나고 지방은 왜 0.75로 똑같을까를 보면 정부에서 그 이원화시킨 이유가 이해가 갑니다. 지방, 왜냐면 지방 악성 미분양이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지금 11년 7개월 만에 최대예요. 이 악성 미분양이라고 한다는 건 뭐냐면 그냥 미분양이 있고 준공후 미분양이 있는데 준공후 미분양을 가리키는 거예요. 미분양은 지금 이제 청약시장에 내놓아서 사람들한테 분양받게끔 했는데 분양이 안 된 거고, 준공후 미분양, 그러니까 악성 미분양은 뭐냐면 이미 건물까지 다 지어졌어요. 그리고 사람들 잔금 치러가지고 다 입주를 했거든요. 근데 여전히 분양되지 않은 호실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건설사는 돈 받고 청산해야 되는데 아직도 돈을 못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상당히 심각해지거든요. 건설사들 도산 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그냥 일반 미분양 차이를 봤을 때 수도권과 지방이 5배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 악성 미분양은 수도권과 지방이 10배 차이가 나거든요. 특히 서울은 악성 미분양이 거의 없어요. 조금 있었는데 최근 2년 동안 다 나갔고요. 어떤 데는 신고가 찍고 그래요. 지방만 지금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보시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악성 미분양이 증가하죠. 그래서 지금 2만 가구가 안 팔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DSR 3단계는 시행은 해야 되겠고, 수도권과 지방이 상황이 이렇게 다른데 지방도 똑같이 1.5%로 규제하게 되면 안 그래도 안 팔리고 있던 아파트들이 더 안 팔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차등화를 준 걸로 보이고요. 다만 이것도 올해 말까지라 가지고 내년부터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보시면 이 악성 미분양 물량이 코로나 때를 넘었습니다. 이때 18,500호였거든요. 근데 현재 비슷한 수준이죠. 근데 이건 작년 10월 기준이에요. 아까 2만 호였죠. 코로나 시국 돌파한 겁니다. 그때보다 지금 악성 미분양이 상당히 많은 수준이고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12년 만에 최대입니다. 보시면 경기도보다 많아요. 전국 기준으로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데 대구가 엄청나게 급증을 했습니다. 거의 뭐 10배 가까이, 2022년에 2년 동안에 10배 가까이 증가한 거니까 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가장 높고요. 부산도 만만치 않아요. 계속해서 우상향해서 올라가고 있죠. 여기는 미분양이고 여기는 악성 미분양입니다. 아무튼 지방은 광역시라 하더라도 이렇게 상황이 안 좋고요. 악성 미분양 말고 그냥 미분양이 2009년에 최대치를 찍었거든요. 이때 16만 가구에 달했습니다. 근데 현재는 7만 가구 수준이고요. 2014년 수준입니다. 이때예요. 이때가 언제냐면 그 서브프라임 2008, 9년에 터지고 나서 시장 계속 하락했었죠. 근데 미분양 물량은 지금처럼 보시다시피 이렇게 계속해서 줄었습니다. 왜냐면 이때가 상황이 계속 가장 안 좋았었으니까. 그래서 저점 찍고 계속 미분양 물량은 사라졌었는데 2013, 14년에 잠깐 반등했었고요. 그때랑 지금 비슷한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박근혜가 나와서, 아니 그 부총리가 나와가지고 빚내서 집 사라고 했을 때가 이때입니다. 그때 시절로 돌아간 거고요. 지금 미분양 현황을 보면은 부산, 평택, 대구 3대장입니다. 근데 인구수 대비해서 보면 대구가 가장 최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아니 평택이 더 최악이네요 보니까. 뭐 아무튼 이 정도로 지금 지방 부동산 시장이 악화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럼 DSR 3단계 시행되면 어떻게 될지를 알기 위해서는 2단계 때를 참고할 필요가 있겠죠. 그때 당시에 어땠냐면 6억 5,8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라고 했으면 2단계 시행되면서 5억 7천, 뭐 6억 6백 이런 식으로 많이 줄었거든요. 많게는 8천만 원 가까이 줄었고요. 적게는 3천만 원 가까이 줄었는데 보통 한 5천에서 9천만 원 정도 대출 규제를 받았다는 거예요. 거래량 역시 급감했습니다. 50% 넘게 거래량이 줄어든 곳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서울임에도 불구하고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갑자기 냉각이 됐고요. 보시면 60% 이상 급감한 지역도 상당히 많습니다. 동작, 송파, 용산, 성동, 서초, 마포, 그러니까 상위 급지들은 다 그랬어요. 급지가 높을수록 거래량의 급감이 더 크게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보시면 서울 전체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7월 달이면은 DSR 2단계 시행 전이니까 이때가 피크였거든요. 9,200건. 근데 12월 비교를 해보면 거의 80% 가까이 폭락을 했었죠. 이때 시행됐습니다. 9월 달에 시행되니까 거의 3분의 1 토막 났다가 연말에는 80% 가까이 폭락했다라는 거. 근데 2단계는 0.75% 밖에 안 됐거든요. 스트레스 금리가. 근데 3단계는 1.5%예요.
이번에도 비슷한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집값에 있어서는 하락하진 않았고 상승세가 둔화됐습니다. 어찌됐든 상승은 했거든요. 9월달에 0.8%, 10월달에 0.8% 이런 식으로 계속 오르긴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행 이후에 2.4% 정도 오르긴 했는데 DSR 2단계가 시행이 안 됐다고 한다면 이거보다 더 올랐겠죠. 뭐 3%, 4% 이랬겠죠. 특히 대형 아파트 위주로 많이 올랐습니다. 9월달에 1.1% 올랐고요. 10월달에 0.8% 올랐고, 보시면 9평 이 두 번째로 많이 올랐고요. 50평 이상이 이제 가장 많이 올랐었습니다. 앞으로 그 입주 물량이 매우 적거든요. 올해 전년 대비 반토막 나고요. 작년에 24,000이었는데 올해 만 가구이니까 반토막 나고 내년에도 올해에 30%덜 입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DSR 3단계로 집값 상승세가 둔화되는 측면이 있는데 입주 물량이 적어지게 되면 상승을 또 불러일으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또 지금 이제 기준금리 인하가 유력하죠. 원래 1월 달이었나요? 그때가 이제 마지막이었는데 기준금리 3%예요 지금. 근데 올해 말 내년 초까지 해가지고 2.25% 정도까지 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미국도 7월 정도에 내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선제적 인하가 예상이 되고요. 기준금리가 인하된다라는 거는 내가 대출할 수 있는 여력이 더 늘어난다라는 거기 때문에 DSR 3단계로 대출 규제를 받아서 대출을 덜 받게 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한다면 기준금리 인하로 그 효과를 상쇄시킬 거기 때문에 DSR 3단계의 여파가 또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DSR 2단계 시행됐을 때랑 분위기가 좀 달라요. 그때 거래량 뭐 80% 폭락하고 이랬는데 거래량에 있어서는 조금 영향을 받을 수는 있는데 집값에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 같다. 상승세 둔화 2단계 때 있었는데 뭐 올해도 있기야 하겠지만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거래량은 영향을 받긴 하되 그 정도로 폭락하고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이 시장 분위기가 대출을 규제한다 이러면은 겁을 먹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떨어지긴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로 급감은 안 할 거다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을 해보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